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는데 둘 다 합격할 수 있었던 꿀팁. 저는 공장 엔지니어의 역할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모든 경험들을 엮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이야기 케미스토리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엔지니어분을 모셨습니다. 히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대 화학공학부를 졸업하여 현재 SK 하이닉스에 재직 중이고 띵필름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 엔지니어입니다. 히포님 원래 목소리가 그런 스타일이셨나요? 제가 알던 히포님이랑 목소리 좀 달라가지고.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이슈. 여러분들도 겨울철인 만큼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다면 히포님, 취업 준비 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저는 반도체 화학공학 과목 수강 및 두 번의 반도체 공정 실습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의 인턴 경험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면접관분들께 어필을 하였고 직무 면접에서도 어려움 없이 대답을 할 수 있었기에 이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면접 당시 기억나는 질문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삼성전자에서 인턴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안 가고 하이닉스에 온 이유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미리 답변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환 면접 당시에 저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여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학부 시절부터 목표하였던 하이닉스 면접에서는 합격하기 위해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면접 스터디를 진행을 하여 단점들을 보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면접관분들도 좋아하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히포님은 직접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표현한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 저는 삶에 있어서 워라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도 많이 주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팀과 팀이긴 하지만 저희 팀은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라 이보다 더 완벽한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히포님은 1년에 해외여행을 5번 정도 다닐 정도로 지금 팀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추가로 일할 때 에어팟 끼고 일하는 걸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에어팟을 끼고 일하면은 능률이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죠. 저도 SNL에서 MZ 오피스 보는데 거기서 보던 배우들이 실제로 하이닉스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이닉스 오실 수 있으면 이런 문화를 직접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회사 분위기. 이 회사 분위기도 사업장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 제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가 사용하는 것이 자유로워서 저는 회사 분위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무 만족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직무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5점 만점에 4점을 주고 싶은데요. 일단 1점을 뺀 이유는 야간 근무 때문입니다. 공정 엔지니어 특성상 야간 근무가 저연차 때는 필수적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교대가 아닌 이것도 팀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주간 야간에 번갈아 가면서 진행됩니다. 야간 근무 외에는 평가를 진행하고 테스트를 챙기는 업무가 저에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하여서 야간 근무 외에 직무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간 근무하면은 되게 연봉이 플러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버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몰라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히포님은 다른 이제 야간 근무 안 들어가는 엔지니어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 금전 치료는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점. 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임무 역량.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스파파이어를 이용해서 매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화학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다루는 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들을 들으면서 이러한 교육들을 들었다고 면접 때 어필하시면 좋은 평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포님이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전자 인턴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대에서는 좀 가기 어렵고 소위 학벌을 많이 본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대 출신임에도 삼성전자 인턴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반도체 화학공학 그 과목을 들었고 이외에도 반도체 공정 실습들을 여러 번 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에 대해서 면접관분들이 높은 점수를 주셨던 것 같고 4학년 때 인턴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4학년은 면접을 보통 처음 경험을 할 텐데 처음 경험을 해서 보통 면접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제가 준비를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면접에서도 잘 떨지 않고 말했던 게 좋은 점수를 얻어서 인턴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아저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동네 아저씨분들이랑. 일할 때도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이제 같이 함께 일하게 된 이상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높은 대선배님
이십니다. 대우를 해주시는 히포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삼성이라고 할 정도로 좀 경쟁적인 문화가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행복을 되게 추구하는 문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인턴을 하셨으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삼성전자에서 실제 실무를 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한 달간의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하이닉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업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에 선배님들이 업무만 하고 약간 딱딱한 분위기였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에는 물론 업무에 집중을 하긴 하지만 업무 중간중간에 커피 타임도 갖고 이제 선후배분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관리의 삼성인 이유가 있네요. 근데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왜 하이닉스한테 지금? 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히포님이 생각하는 SK 하이닉스의 장점 3가지. 저는 가장 큰 장점은 둘째 주 금요일날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 엔지니어 같은 경우 야간 근무를 하는데 그 해피 프라이데이 날 야간 근무를 서게 되면은 다른 원하는 날 하루를 쉴 수 있기 때문에 휴가가 한 개 더 생긴 셈입니다. 두 번째는 제 기준 다른 대기업 대비 높은 연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연봉을 벌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 기준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SIW라고 일주일간 본인이 원하는 공부할 시간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IW 덕분에 저는 부족한 스파파이어 및 공정 프로세스 플로우 등을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SIW 제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히포님이 휴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연중 휴가가 저희가 6일이 있고 연차가 15일이 있고 그리고 해피 프라이데이가 12일 합치면 약 33일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에는 히포님은 노휴하게 바로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24살에 초봉 8천을 찍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SIW라고 셀프 임프로브먼트 위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이제 고등학생처럼 계획을 세워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히포님이 생각하셨을 때 하이닉스의 단점 3가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단점 3가지는 없는 것 같고 2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제 야간 근무인데요. 이게 사실 하이닉스의 단점이라기보다 공정 엔지니어의 장점인데 야간 근무는 후배들이 들어와야 야간을 나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 팀마다 3년에서 길게는 8, 9년까지도 야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 자주 변경되는 팀도 단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 테크를 준비하는 TF팀이나 최근에 HBM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고 내년 초에는 또 신규 팹으로 대규모 인원 이동이 있을 예정이라 언제 다른 팀으로 이동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가 히포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을 때 회사원이 회사를 그냥 다니는 거지 무슨 단점을 찾냐라고 저한테 오히려 혼을 냈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회사원이 그냥 불만을 가질 게 뭐냐, 돈 주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 때문에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은 취업에 성공하신 당시의 정량적인 스펙, 뭐 학점, 어학점수, 자격증 같은 건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학점은 졸업 학점이 4점이었고 토익은 855, 토스는 레벨 6, 커말 1급 하고 위험물 산업기사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화학공학과에서 배운 지식 중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예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학부 때 배운 지식들이 실제로 크게 연관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포지션을 하는 부서다 보니 그 이슈가 생겼을 때 템프와 뎁타임을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고 이를 해결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화학공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많이 활용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직무마다 그리고 동일 직무에서도 어떤 공정을 맡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화학공학과를 재학 중인 많은 여학생들이 공장 근무 및 생산기술 직무를 무서워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화학 공장에서 그 뚝배기를 쓰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반도체 회사 입사를 희망했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장비 엔지니어가 되면 라인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겠지만 공정 엔지니어는 라인에 들어가는 일이 1년에 몇 번 없고 보통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에 현장이 기피되시는 분들이라면 공정 엔지니어를 목표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뚝배기가 안전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촬영한 안전팀 동기가 들으면 노발대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멘토링을 하고 왔는데 취업 준비 중에 공백기나 면접에서 떨어져 대학원을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히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학문의 뜻이 있어서 대학원에 가는 것이 아닌 취업 회피로 대학원 가는 것은
비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취업이란 게 학점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짧으면 반년 동안 스펙 및 자소서만 준비를 하면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취업이 목표라면은 대학원 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서 빠르게 더 취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라도 취업을 빨리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석유화학회사에서 SK 하이닉스로 이직하신 이유는 단순히 안전모가 쓰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그거는 부가적인 이유고요. 저는 학부 시절부터 반도체 회사가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석유 회사를 지원해서 짧은 시간 다녔던 것은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였고 하이닉스에 합격을 하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양산기술 직무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요 업무와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공정 엔지니어는 크게 본인이 담당하는 평가와 장비 테스트를 챙깁니다. 담당 장비의 파티클 테스트 및 공정 테스트를 보고 장비의 정상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런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은 이 장비가 셋업이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며 정상 판정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수율 및 캐파를 향상시키기 위한 레시피 변경 평가들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루 일과는 보통 출근을 하여서 라인 업무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 라인 업무는 랏들이 장비 안에서 FDC가 걸려서 홀드가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홀드가 걸리면은 장비 안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계측 같은 것을 잡고 홀드를 풀어주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보통 담당하는 평가들을 진행을 하며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면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파티클을 개선하는 평가를 1년 넘게 진행하여 전 장비에 적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템이 다른 수율 파라에 영향을 끼쳐 드랍될 뻔했지만 저희 아이템 문제가 아니란 것을 여러 분석을 통해 증명을 했고 전면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엔지니어는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장비에 적용을 했다는 거는 이제 히포님이 전연차임에도 큰 퍼포먼스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가가 끝났잖아요. 고가에 대해서 만족을 당연히 하시겠네요. 항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을 좀 하다 보면 야간 근무나 할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까요?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게.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업무 중에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동기나 남자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보통 술 마시면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소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들이요? 남자친구를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히포님 남자친구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산업 특히 HBM에 되게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화학공학 전공자들이 이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시나요? 나 이거 빼죠. 되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성과급 제도는 어떤지. 그것도 없어. 네, 이제 SK 하이닉스 성과급이 되게 난리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초봉 1억이다 말이 많은데 실제 성과급 제도는 어떤지 아니면 실제로 얼마나 받으시는지.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저는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한번 토스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하이닉스는 크게 3번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반기에 PI 한 번 받고 하반기에 PI 한 번 받고 그리고 연초에 PS라는 걸 한 번 총 3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신입사원이 초봉이 5,4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연봉의 90%가 성과급이 나온다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히포님이 취업 준비를 하셨을 때를 떠올리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3가지. 저는 우선 아직 졸업 전이라면은 최대한 학점을 챙겨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점이 낮아서 대기업에 합격한 썰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학점이 가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면접관 분들이 처음 보는 저희의 성실함을 판단하는 잣대는 학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최대한 학점을 잘 챙겨두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할 거리를 찾아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을 희망하여 반도체 과목 수강 및 공정 실습을 꾸준히 찾아보고 진행을 하였고 실제로 이 면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봐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뻔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자세를 갖자입니다. 저도 인터넷 떨어지고 나서 자신감을 잃어서 다 포기를 하고 공무원을 준비할까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넣을 수 있는 회사들을 다 넣어보았고 사실 녹는 족족 서류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 덕분에 최종적으로 화학회사 2군데와 하이닉스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탈락을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넣을 수 있는 곳을 다 넣으면서 면접 경험을 쌓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신다면 결국에는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히포님께서 학점이 낮아서 대기업에 합격한 저를 저격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일단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학점을 좀 챙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학점 때문에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붙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학점은 확실히 높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속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지방대고 학점 낮으면은 대기업은 좀 합격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안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쓰면 0%이고 쓰기라도 하면 0.1%라도의 확률이 생긴다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화학공학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약간의 소신 발언을 하자면 화학공학부에서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목표라면 저는 화공기사나 위험물 산업기사 등 자격증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동기들 중 자격증 없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 시간에 직무 관련 교육이나 실습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된 직무 역량 스토리를 가지고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잘 풀어낸다면 취업 관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면접 말고 삼성전자 인턴 면접에서 기억나는 질문 있을까요? 제가 잊지 못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학 시절 중에 싫어한 교수님이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면접이 처음이어 가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솔직하게 싫어하는 교수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마음을 먹고 젤로 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웃으시면서 이제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고 사실은 이게 싫은 게 아니라 교수님이 공정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 많이 빠꾸를 시키셔가지고 그 한 달 동안의 기억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뒤 돌아서 모든 설계가 끝나고 생각했을 때는 교수님의 그러한 쓴소리 덕분에 저희가 잘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지었더니 면접관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뭐 싫어하는 교수님이 있잖아요. 되게 집요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한 과목만 듣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내주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싫어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일 텐데 그 중에서 싫어하는 이유를 되게 담백하게 말씀을 하셨고 생각해봤더니 그게 싫어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를 되게 포장을 잘 하셔가지고 포장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셨겠죠. 그걸 되게 잘 하셔가지고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와 양산기술 공정 엔지니어라는 직무가 대학교 후배 히포님한테 와서 물어본다면 추천을 하실 건지.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회사에 대한 만족도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제 동생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완전 추천을 해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는데 삼성전자 자소서와 SK 하이닉스 자소서가 다르잖아요. SK 하이닉스는 되게 섬세한 걸 요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둘 다 합격할 수 있었던 자소서 꿀팁 있을까요? 저는 공정 엔지니어의 역할이 결국에는 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모든 경험들을 다 수율 향상에 엮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아이템이 수율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아이템이었는데 자소서는 이제 자기가 꾸미기 나름이니까 수율과 연관을 지어서 사실은 이 제품이 수율이 안 나왔는데 이러한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고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율을 향상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는 끈질기게 분석하는 분석 역량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라고 이쁘게 포장을 하였더니 이제 실제로 면접에서 면접관분이 이 수율이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이 수율이 처음에 몇 %였는데 몇 %까지 향상을 시켰는지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되게 관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직무의 중요한 역량을 찾아서 경험들과 그 역량을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좋은 자소서 거리와 이제 면접에서도 할 만한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히포님께서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쓸모없는 경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소서에 스크린 골프장 아르바이트 했던 것 작성하기도 했고 해외 봉사를 갔었던 것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자소서를 쓸 때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히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의미 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경험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히포님? 네, 이거 항상
어떻게 꾸미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입맛대로 꾸며서 이것을 면접관분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이제 면접관분이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면은 좋은 자소서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양산기술 공정 엔지니어 히포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히포님께서 유튜브 아이디로 직접 답글을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히포 아이디로 찾아오겠습니다.